네. 바로 질문 네,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해경문에 조국 원장 사면을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사면 뒤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상황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그게 탈당의 계기가 되신 건지도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위원회 단체 필레방 현재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강미숙 고문도 유감 수하면서 방을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사건 시작되고 당내의 피해자들이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강미숙 고문께서 저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와 계시는데요. 괜찮으시면 직접 입장을 전해 들어도 될지.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고문 강미숙입니다. 전 혁신당 고문이기 전에 여성위원회 고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강희정 대변인께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것이 여성위원회였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이 사건을 당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한계가 많았고요. 저로서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저로서도 당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즉시 마련되었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을 대하는 당의 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당에서 지원하는 회복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모든 피해자가 다 당을 떠나게 되어서 대리인이자 또 고문으로서 또 처음 창당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해경문은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강미정 대변인 문임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문제하신 사건이 총 몇 건이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이 사건은 성비 사건 2건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 1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비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처리하라고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단은 성비 사건이었고요. 그분은 결국 지금 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녹음을 했다라는 행위, 그것 때문에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며칠 전 퇴사하고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당사자는 계약 만료일이 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여성위가 주관했기 때문에
여성위에서 조력했던 비서관을 당의 당직자가 의원실에 찾아와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고 있고 해당 비서관은 경찰에 고소했고요. 지금 현재는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 건으로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당에서 즉각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전수조사 그리고 재반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고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그 패착이 오늘 이 참담한 결과를 빚었는데요. 처음에 피해자는 3명이었지만 지금 피해자는 거의 10손가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데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우리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당에 남아서 힘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대변인, 네.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당을 하고 나면 앞으로 향후 조치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저의 향후 계획이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탈당으로 끝나는 건지 어떤 조치를 계속 해나가시는 건지? 성추행 사건 한 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하여 참고인들이 당에서 정한 로펌에서 진술을 한 것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경찰 수사관이 문서 협조 요청을 당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거듭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보고서를, 그러니까 성추행 관련, 성비위 사건 관련한 외부 로펌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물었고, 그게 안 되면 강제로 받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해당 가해자는 중징계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출당 조치가 되었고요. 수사기관 네,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재심 청구를 한 이유는 이것도 수사관에게 반론을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정황인데요. 성추행을 한 대상이 그 피해자가 이제 강미정이 아니라 역으로 강미정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추행했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 들었고요. 아마 재심을 청구했던 과정에서 밀실에 있었던 다른 당직자들과 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문서 협조를 요구한 이유도 가해자로 지목되고 참고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년 넘게 당에 계셨는데 대변인께서 계셨을 때 당에 가장 필요한 변화가 뭐라고 보셨나요? 조국 전 대표께서 당대표로 계실 때에도 그리고 판결 후에 수감 중에 계실 때에도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당의 구조의 혁신입니다. 사견이 될 수 있으나 수평적인
토론, 이건 당원과 당직자, 실무, 정무 당직자를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인 토론,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어야 당이 좀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앞서 세종시장 위원장 제명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혁신당이 제도 개선 위한 TF를 실험에 꾸렸는데 필요성이 없었던 건지요. 우선은 가장 먼저 사건을 접수했던, 물론 당에서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어서 이 사건 접수 자체를 무효라고 언급을 한 바 있지만, 가장 먼저 여성위에서 요구했던 바는 피해자들의 지원 회복, 그리고 복귀하여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처럼 업무를 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언급도 아직까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모두 당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한 취지일 것 같기는 한데요. 당내에서 왜 이런 성비위 사건이나 직장내 갑질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그 발생 이후에 당의 대처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실까요? 당의 대처와 사건 처리 기간과 피해자들의 제안과 이 모든 의견들이 당으로 접수된 후에 왜 이렇게까지 처리되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물었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만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조직, TF 조직 혹은 외부 로펌, 특위들을 꾸릴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과연 이 과정이 필요한가 의문이 드는, 저로서는, 이제 피해 당사자로서는 불필요했던 시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질문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사면 이후에 왕성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당사로 당직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당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당을 지켜주어 고맙고,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으로 일부 당직자들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의 그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격려를 했다는 것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전 대표님 뜻은 제가 헤아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은 출당 처리가 되는데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해서 가해자 한 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한 명은 감봉 조치 1개월 받았고요. 나머지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 조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에서 그렇게 조치되었고요. 네. 해경문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당의 조치가 이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요청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 그리고 조력자들, 연대하는 당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폭넓게 2차 가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벌어졌습니다. 성평등 관련 특위가 이 사건 해결하려는 특위가 꾸려져서 그 특위에 제가 피해자 대표로 갔고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 함께 특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하고 2차 가해로 오히려 더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고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 TF에서 이 TF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TF고요. 그 전에는 특위라고 제가 말씀을 한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특위에서 저희가 7월에 있었던 성평등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당 간담회가 한 차례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위위원장이 당내 2차 가해 관련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줄 것을 권고한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아서 당대표 권한 대행을 비롯한 의원들 그리고 최고위원, 인사위, 윤리위 모두 그 안을 받아들여서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차 가해 건 관련한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정례 선배이 개선 TF 설치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TF에서 피해자 측에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가 없습니다. TF가 꾸려진 이유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 회복, 그 목적으로 꾸려진 팀인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도 회복과 지원을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제 곧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건 언제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지는 수감 중에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걸로 저는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당원이 언제 편지를 보냈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께 답장을 받은 분도 계시고요.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읽었으리라. 다수의 당원들이, 그리고 당원뿐만이 아니라 상임 고문님들까지도 편지를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추행 사건들이 당에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까 질문,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그런데 특히나 훨씬 더 폐쇄적이라면 폐쇄적일 수 있는 조직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곳이 어디인지가 확실하고, 그러면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실제 행하고 있는 가해자들조차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면 인지하고도 심각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안으로, 권위주의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국 원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볼 생각? 직접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 저희 피해자 대리인으로 함께 해주셨던 강미숙 고문님께서 직접 언급을 했고요. 대리인으로서 하셨다면 대변인께서 직접 하시지만. 네, 저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내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교육혁신당은 사무총장이 좀 특이하게 다른 정당에 비해서 권력이 센 당이잖아요. 혹시 사무총장이 2차 가해나 어쨌든 당내 어떤 인사 같은 거를 좀 통과를 하면서 이제 그런 2차 가해나 이런 부분이 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성비위 성추행 가해자가 2명인데 그 2명이 총장 및 지도부와 막역한 사이입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출당된 가해자 외에 성비위 가해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기사에 보도가 된 후에 분리조치가 되었고 그 분리조치의 방법으로 돌봄휴직을 썼습니다. 돌봄휴직 중에 당원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거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도 입장 좀 주세요. 이제 처음에 밭글로 봤고요. 밭글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했을 리가 없다. 다시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밭글의 출처를 알아달라.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고
당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세종대전시당 아카데미 강연을 할 때 그 뒤에 9월 14일 강연자로 제가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녹음 파일 기자들에게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지역에서 했던 정치 아카데미 강연이라서 아마 지역 언론사 참석했던 기자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같은 목표로 달렸던 누구보다 정권 교체하고 검찰 개혁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기 때문에 파일은 제가 제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그 답들과 내용이 일치했나요? 네. 차 가해는 사실 질의 구와 만분하고 문제인데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국민민주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내지는 조국혁신당에서 혹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아마 기자님께서 가서 의견을 여쭙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요청하실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법사위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 같은 소식일 수 있는 게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어서 그런 소식 전해드려서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도 송구하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